만약 여러분 부모님께서 시골에 낡고 다 쓰러져가는 농가를 주겠다고 하시면 그 집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실제 사연입니다. 형제 두 명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야기는 충남 당진시에서 시작됩니다. 87세 김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분입니다. 시절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3세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반면 둘째 진수는 40세로 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혼 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향인 충남 서산에 80년 된 낡은 한옥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었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의 빈집이었습니다. 2019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된 김영수 씨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고 싶구나. 김영수 씨가 가진 재산은 지방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낡은 한옥,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야, 네가 형이니까 아파트를 가져라. 그리고 이 적금도 미리 증여해주마. 큰아들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3억 원 정도였고 적금까지 합하면 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미리 받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럼 진수야, 너는 고향집을 가져라. 어차피 너희 부부가 우리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둘째 진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진수 부부는 식당 사업이 잘 안 되어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부담스러운데 관리비만 들어가는 낡은 시골집까지 떠맡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그 시골집은 정말 필요 없어요.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주세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진수야, 네가 좀 맡아줘라.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재산 분할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형제간의 우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받은 재산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안정된 수입에 부동산까지 늘어나니 생활이 더욱 여유로워졌죠. 하지만 동생에게는 한 번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진수는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생활은 빠듯했고 시골집은 관리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지붕 수리에만 몇백만 원이 들어갔고 겨울마다 보일러 고장으로 스트레스 받기 일쑤였죠. 서로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부러워했던 형제의 우애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가을, 진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진수님이시죠? 선생님 소유 토지가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청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진수가 시청을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서해안 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보여준 지도에서 진수의 땅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핵심 개발구역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대략 평당 1,50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진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이 200평 정도였으니 30억 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는 즉시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3억 받았는데 진수는 30억을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야, 너도 입장을 바꿔봐. 우리 15억씩 갖는 게 공평하지 않냐? 하지만 진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 그동안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형은 편하게 서울에서 살면서 명절 때나 얼굴 보이면서 이럴 때만 공평하다고 하면 되나요? 형제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이 걸리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고, 진수는 억울하다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다정했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상처내는 말들만 주고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서로를 김민수 씨, 김진수 씨로 남남처럼 불렀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김영수 씨와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김영수 씨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들이. 손자들까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랑 큰아빠가 싸워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갈등.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는 완전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만났고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씩 들어갔죠. 명절에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다른 날에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현재도 두 형제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남남처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부러워했던 형제의 우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을 본 김영수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 때문에 평생의 형제 사랑이 증오로 바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가족의 가치일까요?